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nd of February 2022, Wednesday. Now 7:50. This time I wanna talk about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연휴 마지막 날이 됐네요. 세월이 연휴 시작하는 게 실제 엊그제였군요. 하여튼 며칠 전이었는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금요일날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가 하락세인데,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외적인 이제 좀 요소가 있고, 주식시장 내의 이슈로는 첫 번째는 반도체 쪽이 물론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발표가 났지만, 실제 반도체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투자를, 그리고 지금 TSMC가 공격적으로 더 투자를 하니까 삼성전자도 아마 추가 투자 발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을 했지만 좀 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조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좀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전체적으로 좀 끌고 가야, 아무래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약바이오 시장을 끌고 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최근에 제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좀 올라가야 제약바이오 쪽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아하고 현대자동차가 좀 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관련 주식들을 좀 끌고 가야 이 세 가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이제 우리가 한 3월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주식시장이 그래도 조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40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19만 8천원까지 반토막이 나서 여기가 바닥이 아닌가 했는데, 여기서 23.7% 떨어지면서 15만 1천원까지 또 떨어졌어요. 이 19만 8천원까지 떨어질 때는 여러 가지 좀 외부적인 요소가 컸고, 그 다음에 레키로나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는 게 좀 있었고, 19만 8천원에서 다시 15만 1천원 떨어질 때는 아시다시피 회계에 관련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회계에 관련된 사건은 예전에도 제가 좀 다뤄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키로나가 생각보다 부진했는데 슬슬 이제 살아나고 있는 추세에 있었는데, 아직 레키로나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리네제론이나 일라이 릴리가 오미크론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임시 사용 허가가 취소되면서 레키로나도 항체 쪽에서 물론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한 70-80%가 효과가 없는 치료제가 됐기 때문에 레키로나도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네이처지에 또 그런 기사가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흡입형 에도 사용이 되고 그냥 정맥주사에도 사용이 되는 칵테일 요법 CTP63, 이게 벌써 1년 반째 지금 계속 임상실험 데이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중간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로서는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는 거는 확인이 됐고, 이제 안정성만 있으면 되는데, 안정성도 지금까지 실험해본 바로는, 왜냐하면 어차피 레키로나가 안정성은 입증이 됐고 그걸 칵테일로 약간 섞은 거기 때문에 안정성 거의 있을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간 데이터가 나오면 이 중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오미크론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면 흡입형까지도 빨리 나오게 된다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다른 약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유플라이마나 램시마 SC 같은 경우가 판매가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고, 그게 이제 셀트리온 주가를 좀 많이 억누른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또 진단킨트 디아스트러스가 셀트리온이 단독 개발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많이 팔리면서
4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작년 4분기에 매출 5,918억, 영업이익이 2,247억 해서 매출은 18.7%, 영업이익은 36.4% 늘었는데 작년에 계속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약간 마이너스거나 뭐 플러스 되더라도 1%, 2% 가다가 모처럼 두 자리 숫자, 매출은 18%대, 영업이익은 36%대 나오면서 좀 희망의 회로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 이런 실적이 지속이 된다면 그래도 셀트리온이 조금 추세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뭐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바닥 근처까지 온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으신 분이라면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3월 달까지 이제 금융당국의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이 지나버리면 이게 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이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무조건 위원회, 이제 지금은 이제 감리위원회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몇 년째 감리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닌데 주가를 일부러 억누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회계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고의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이제 과실인데 희젠 같은 경우도 회계부정에서 과실이 있어서 25억 과징금 물었거든요. 그래서 뭐 액수는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잘 못 돼도 요 정도 지금 뭐 상패를 거론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5개월 동안 거래 정지가 그거는 사실 고의성이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5개월 되고 결국 상패까지는 안 갔는데 이런 일로 상패까지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이제 셀트리온에서는 의약품,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다 해도 식품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고 지금 글로벌 CGMP 가이드랩에 따라서 셀트리온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만약에 글로벌 CGMP 가이드라인하고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법을 어긴 게 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고의성은 없고 과실로 가야 되고 우리가 추 글로벌 CGMP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을 좀 개정을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쫓아가야죠.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를 국가적인 선도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자사주 소각. 지금 셀트리온이 1,00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00억 자사주를 사들였는데 이걸 아직 소각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 자사주 추가 매입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워낙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기회는 기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좀 더 좋기는 한데 셀트리온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자사주를 산다는 거 발표했고 추가 매입하는 걸 고려한다고까지는 발표했는데 이걸 소각할지는 아마 새 회사가 합병했을 때 그 지분을 늘리는 것 쪽으로 쓰지 아마 소각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통기한 임박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법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손실로 처리를 하고 연장이 되면 다시 매출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기준인 게 이게 매번 이렇게 반복이 몇 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거를 없앴다가 다시 잡았다 이러는 게 회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아마 CGMP 기준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판권 매각 대금 이게 이제 셀트리온이 국내 판권을 일단 헬스케어에 팔면서 152억인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는 이걸 매출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거는 영업 외 이익으로 잡아야 된다. 근데 영업 외 이익으로 잡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한데 이게 영업
판권이라는 게 어쨌든 영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로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영업 외 이익으로만 잡아야 된다는 게 딱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영업 외 이익으로 많이 잡는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금감원에서 의심하는 건 그 당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이 얼마 앞둔 시점에서 요걸 매출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측으로 볼 때는 약간은 고의로 매출로 잡은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다른 조건을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때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상장에는 전혀 지장은 없었거든요. 물론 상장을 할 때 그 주가의 흐름에는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 이거를 상장시키는 것 자체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으로 잡느냐는 또 무조건 이걸로 잡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감원 측에서 주장하는 게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금감원 말만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사후 정산 문제인데 어떤 업체하고 이제 했을 때 예를 들면 30% 마진 셀트리온에서 보장하기로 했는데 어떤 예를 들면 할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30% 안 됐을 때는 마진이 20% 됐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10%를 나중에 또 보전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분기마다 해야 된다. 상장사는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약간 좀 복잡하기도 해서 반기나 연간으로 하는 경우도 흔하고 그런 식으로 그 회사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반기나 연간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이거를 그렇게 하도록 좀 예외 규정으로 좀 놔둬줘야 되는데 이걸 무조건 분기로 안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회계 부정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뭔가 좀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도 물론 법을 엄격히 지키지만 법 조항에 따라서는 약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법률 조문대로 곧대로 이거를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의 어떤 업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적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무리다. 그래서 어찌됐든 금감원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세 가지 국내 판관 매각 대금, 그다음에 유통기한 임박, 그다음에 사후 정산 이 부분이 금감원 측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지만 셀트리온 입장도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것이 옳은지 명백하지 않을 때는 가장 커야 과징금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패까지 갈 일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일부 기간이라도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는 매매 정지까지 갈 사안도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하면서 금감원 한국거래소도 그런 입장을 금감원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금감원이 다시 또 재조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오히려 셀트리온 주식을 여러 가지 세력들에 의해서 누르는 세력들의 장난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우리나라 금감원 쪽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도 막 이게 미국 시장 전혀 못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막 그런 식으로 기사들이 막 나올 때 전혀 말도 안 된다. 그 큰 미국 시장을 이 정도 금액 때문에 포기할 리가 없다. 제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잘 해결이 될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셀트리온 삼형제 바닥 가까이 왔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올라가기를 슬슬 기다려 보시죠. 근데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조금 출렁거림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